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 영상 제목, 파산 신청, 워크아웃,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의 어떤 내용이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 중에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별거 아닌 것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좀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한번 구제해 준다고, 책임 안 져도 된다. 빚 져도 나라에서 망했다 하면 보전해 준다. 구제해 준다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거의 죽지 못해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는 특히 신용이 중요하잖아요. 이 신용이 한번 박살나 버리면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대다수는 회복을 못 하죠. 예. 내가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병원 가가지고 회생 밟아가지고 안 갚으면 장땡이지.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에서 이걸 수많은 빚을 갚아준다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파산 시점 워크아웃 해가지고 면책 판결 받으면 저 사람한테 투자해주고 돈 빌려준 사람 뭐가 됩니까? 안 그래요?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아무런 어떤 그런 좀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미안함 같은 게 없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망할 정도 빚을 지면 안 되고 파산까지 가면 안 돼요. 파산까지 가는 순간 말이 좋아 먹고 사는 거지 그냥 먹고 사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하면 나중에 대출 같은 거 못 받는다. 어차피 대출 받을 생각 없고 대출해서 구입할 것도 없다. 할부를 제대로 못 받고 자동차 대출도 못 받는다. 중고차를 구입하던가 아니면 렌트하면 된다. 나중에 돈 모아서 네 명의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돈 없고 나중에 돈 모은다 해도 내 명의로 할 금액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다. 전세 또는 자가로 네 집이 없는데 괜찮냐? 월세도 살아가는데 문제없고 빚 없는 사람도 월세방에서 잘 살아간다. 라고 제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딱히 뒷일은 신경도 쓰지 않고 하는 게 많고 나라에서 해주는 게 있으니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본인 얘기 아니죠? 친구가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왠지 본인 얘기 같은데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대부분 본인 얘기던데 제 아는 사람이 제 친구가 제 지인이 다 본인 얘기죠. 알고 보면 정말 생각 없는 댓글이죠. 미쳤습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아니 세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이도 어린 친구가 무슨 얼마나 살았다고 맞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자, 한 번씩 읽어보고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하면 나중에 대출 같은 거 못 받는다. 어차피 대출 받을 생각도 없고 대출해서 구입할 것도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왜 대출을 받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대출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한번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빠진 사람이 과연 대출을 또 안 받고 산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출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자동차 살 때 그 비싼 캐피탈 내고 싶어서 내나요? 아니죠. 뭔가 일시불로 살만한 어떤 여력이나 자금 상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대출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캐피탈 쓰고요. 네. 어차피 대출 받을 생각도 없고 대출해서 구입할 것도 없다. 이거 본인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대출 받으신 분, 대출 받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 누가 있어?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자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파산 워크아웃 받고 회생해서 빚 없이 살아갈 정도 성공한 사람은 소수일 듯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아니 원래 대출 받았던 사람이 대출 안 받는다고? 맞잖아, 여러분. 이미 개인 파산한 사람은 대출을 받을 대로 받은 사람이잖아. 이미 대출받을 본 사람이잖아. 그 본 사람이 파산 신청, 면책 신청 받고 나서
대출받을 생각도 없고 대출해서 구입할 것도 없다.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예요. 도박 중독자가 이제 나 이제 손 씻고 도박 안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어. 아니 대출받을 생각이 없는 게 대출을 안 해준다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리고 대출해서 구입할 게 없다. 왜 없습니까? 돈이 없잖아. 아니 파산한 사람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 통장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돈 모을 거야? 우리가 왜 은행에 돈 넣는지 아십니까? 은행에다 왜 그 적금 예금 왜 넣을까요? 그냥 금리가 높아가지고. 뭐 지금은 금리가 높긴 하지만 예전에 금리가 낮았잖아요. 왜 넣냐 하면 은행에 넣어야 우리가 딴 돈 안 쓰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적금 이제 예금을 하면 나중에 이걸 깨버리면 위약금 발생하니까 그게 아쉬워서라도 여기 넣어놓으면 우리가 이 돈 가지고 딴짓거리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넣어놓으면 그래도 계속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가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여기 계속 이제 꼬박꼬박 납입하잖아요. 그럼 계속 돈 모이지 않습니까? 헛돈 안 쓰잖아요. 헛돈 안 쓰려고 은행에 돈 넣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랑 장치도 없고 이미 한번 망해본 사람이 무슨 뭐 대출해서 구입할 거 없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안 그래요? 구입할 게 왜 없습니까? 구입할 거 많죠. 자, 여기 보면 뭐 중고차를 구입하던가 아니면 렌트하면 된다. 중고차 누가 사주나요? 대출도 안 되는데. 그 중고차 비쌉니다. 중고차 살 돈은 있습니까? 그리고 중고차 산다 하더라도 갚을 만한 어떤 능력은 되나요?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파산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와중에 중고차를 구입한다고요? 생각이 있는 거야? 난 솔직히 웬만하면 파산한 사람은 운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 박으면 골로 가는 거야. 보험도 안 되잖아, 여러분. 인피사고나 물피사고 나가지고 합의고 어떻게 제출할 겁니까? 그럼 난 개인 파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째라고 나올 거야? 안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완전 생각 자체가 뭔가 좀 얼탱이가 없네요. 내가 봤을 때는 파산 신청 받은 사람은 핸들 잡으면 안 돼요. 어차피 보험 적용도 못 받잖아. 자, 나중에 돈 모아서 네 명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도 돈 없고 나중에 돈 모은다 해도 네 명이라 할 금액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다. 그거는 생각뿐이죠. 아니, 돈 모은다 해도요? 돈을 어떻게 모아? 돈을 어떻게 모으냐고. 정말 생각 없는 거야. 이게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다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 뭐 주식 해가지고 이제 지금 빚찬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갚아 나가야 되는데 갚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정말 빚 질만큼 져가지고 못 갚으면 그냥 배짜라는 식으로 법원 가가지고 회생 절차 잡으면 되지. 어? 그래가지고 뭐 면책파이금 받으면 내 책임 안 져도 되고 살 수 있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이거예요. 뭐가 문제긴요. 문제가 엄청 많죠. 아예 국민은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냥 잉여인간 되는 건데 잉여인간. 평생 잉여인간 되는 건데 4명이라 할 금액도 안 된다는 거는 뭐 돈 쓸 게 없다는 거잖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약이 엄청나게 많이 따르는 거죠. 이게 진짜 대봐야 돼, 대봐라. 아, 이렇게 뭔가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많네. 전세 또는 자가로 네 집이 없는데 괜찮냐? 월세로 살아가는데 문제 없고 빚 없는 사람도 월세방에서 잘 살아간다. 잘 살아가는지 못 살아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월세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돈 그렇게 많이 법니까? 돈 그렇게 많이 벌어요? 아니 생각해봐. 월세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죠. 월세 비싸잖아요, 여러분. 서울 같은데 50 넘죠, 여러분. 어? 옛날 집 같은데 허름한 방도 50만 원 넘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런 거잖아. 저는 이제 개인 판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일정하지 않아요. 일용직이나 정말 질난 일자리밖에 없어. 서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뭐 배달이나 일용직 말고는 없어. 그러면 돈이 그렇게 잘 모이지 않는다고. 잘 살아간다고요. 잘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 보증금도 없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도 없이. 자, 잘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 못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그 고독사 발생하는 집의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월세방이에요. 월세 못 내가지고 방세 밀려가지고 못 받습니까? 아, 왜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죠? 왜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을까? 물론 이거 댓글상의 내용이겠지만 좀 뭔가 좀 젊은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벌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책임지지 않았을 때 법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구제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구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만 있게 해주는 거잖아. 어? 여러분 살아만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사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거야? 돈도 모으지도 못하고 보험 적용도 못 받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 파산 신청 받으면 사람들이 사람 대접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 중에 파산 신청한 사람 있어? 그럼 여러분 친구를 볼 거야?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뺏기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평생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자신 있어요? 나 자신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이 신분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신분이 깨지면요. 그냥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 가치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라에서 통장도 안 만들어주고 보험도 안 해주겠어? 이 사람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분이 박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굳이 보험으로서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는 돈은 정당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걸 관리해줘가지고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쉽게 말해 사람 새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좋다고 이게 뭐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지 난 모르겠네요. 생각이 너무 짧은 게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네올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 같은 사람 친구로 보입니까? 제 친구 카드 대출비 못 갚아서 절망하길래 파산 면책제도 알려주고 도와줬더니 생활비 없다고 세상 불쌍한 척하면 야금야금 200 정도 빌려가는 연락도 없네요. 네올린님 그 친구가 친구처럼 보입니까? 인간 말종으로 보이지 않나요? 맨 처음에 불쌍한 줄 알고 내가 좀 그래도 친구니까 그래도 같이 지내온 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좀 도와줬는데 그렇게 계속 도와주니까 고마운 건 모르고 자꾸 나한테 빨대 꼽아서 일은 안 하고 돈만 야금야금 빌려가려고 하는데 나도 힘든데 안 그래요? 나도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 힘든데 자기는 일도 안 하고 나한테 돈이나 타 쓰고 갚을 생각 1도 없고 자 잘 들으세요 남자분들 보통 파산하신 분들 다 남자예요 여자분들 잘 없어요 특히 젊은 분들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 그냥 이거 되는 순간 파산 되는 순간 워크아웃 되는 순간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신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명적인 건데 여자분들 있다 근데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예. 남자 여자는 잘 들으세요 신분이 깨지면요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분 깨진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뭐 내가 사람답게 살 자신이 없다 난 그런 거 다 포기했다 싶으면 그렇게 사시고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적어도 인간 대접 받으면서 살고 싶으면 예, 이쪽 길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